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백기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백기를 든다는 건 뭐예요? 지금과 같은 본인의 주의 주장 가지고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갖다가 이 반듯한 나라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5년간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요, 그보다 더하게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뭘로?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자기 돈 갖고 뿌리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좋아하지. 전부 국민 세금을 걷어가지고 무조건 다 뿌리고 보자. 매표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현재 기재부가 세수 추가적으로 그나마도 확보에는 19조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재부가 이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 이런 기재부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윤호중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까지 밀어붙였어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공무원들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이제 침묵 반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이 쌓이면 결국 폭발로 간다. 이거를 이제 눈치챈 것 같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말하자면 불만, 이것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꼬리를 내렸어요. 오늘 첫 번째 내린 꼬리는 뭐냐? 특검을 받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꼬리 내린 거고, 두 번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특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리고 만족하지 않으면 하자. 그래도 늦지 않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는 특검 언제든지 받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말로는 후보는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상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또 말만 앞세우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이재명 후보잖아요.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을 그냥 받으면 불안하니까 여기에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과 관련된 수사, 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또 동시특검을 하자. 나오는 이 물타기 전술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무조건 이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자, 특검에서는요, 조건을 제시하니까 손해봤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는 조건 없이 무조건 처리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 입장문을 여러분 길지 않기 때문에 한 2분밖에 안 걸려요. 그대로 여러분들께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지원 방식 대상 전혀 고집하지 않고 여야 합의한 것부터 시행하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합시다.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미 윤석열 후보가 오늘 입장문을 밝혔잖아요. 이 세수 잉여금이 남으면요, 임의로 막 쓸 수가 없어요. 국가재정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그리고 소상공인으로 이 손실보상에 들어갈 수 없는 다른 그런 이 손해를 입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으로 이 잉여 세수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냥 막 다 주자. 이 손해를 받거나 안 받거나 세수 잉여금 19조를 가지고 이러니까 국가재정법을 근본으로 위반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큰 인심을 써도 지금 접는다, 이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 올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라고 한다.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내년도 지원을 받은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다.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라. 아울러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 상품권이죠.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 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한액
현재 약 10만 원인데요. 이것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인원 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 당장 합의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 정쟁으로 합의할 시간이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여야가 민생 실용정치에 좋은 모범을 만들면 좋겠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여야의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 딱 이 대목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은 것이 이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한 여야의 협상과 동시에 특검법에 대한 협상도 동시 출발시켜라. 가동시켜라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빠르게 그리고 넓게 두텁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최대한 그러니까 현재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빠르고 넓고 두텁게 하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다. 이 얘기는 맞는다. 그러나 큰 틀에서 지금 기본소득만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철회할 게 아니라요, 기본소득, 기본융자, 기본주택 개념 이 세 가지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철회하라.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기본 시리즈가요, 나라 재정을 완전히 거덜내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완전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OECD가 지금 분석한 바에 따르면, OECD 통계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OECD 37개 국가 중에서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 채무 증가율이 굉장히 급속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가 되면 60%에 육박한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재명 분명히 기본 시리즈 전부 다 철회하십시오. 저는 그런 주장을 차지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이 이거요, 후보 교체해야 돼요. 이런 후보를 가지고 우리가 논평하고 이런 후보가 무슨 말 하는지 또 이 비판하고 이거 절대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이죠, 이렇게 이재명이 이렇게 무슨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조건을 철회한다 이런 꼼수 부리지 말고 특검밖에 하지 말고, 자, 특검 받죠. 기본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하죠. 본인이 내놓은 국민에게 주장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민심에 따라서 다 바꾸고 있잖아요. 후퇴하고 있잖아요. 이런 후보가 과연 여당의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전부 다 아예 후보를 교체하라. 이러한 주장. 이낙연 전 대표가 했던 주장이 맞다. 그래서요, 김부겸이든 뭐 유시민이든 이낙연이든 후보 교체론을 정면으로 이제 들고 나와서 정면 돌파라.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여당이 능력도 자질도 준비도 안 돼 있는 후보 하는 말에 우리가 이렇게 논평하고 열받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자, 이제는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러분들 중앙지검에서 본래 수사를 하던 거를 수원지검에 내려보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원지검장이 누구예요? 중앙법대 출신 신성식이에요. 신성식이는 본래가 애완견이야. 이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대로 수사합니까? 겨우 지금 최근에 바로 어젠가요? 그제 지난 15일 날이네요. 뭐 한 3일 됐네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하고 서울 지역의 4개 세무서 압수수색밖에 더 했어요. 대납 의혹이 있는 쌍방울, 여기는 아예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울 측에서는 아예 그 당시 썼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부 파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수원지검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원지검에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별도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증빙 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고발장을 제출한 사람은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김진태죠. 소속의 윤창현 의원하고 당협위원장 2명이 수원지검을 직접 방문해서 이재명을 갖다가 뇌물수수, 허위사실 공표, 청탁 금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의증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본인 돈 주머니로 2억 5천만 원을 다 납부했다. 필요하다면 내 구자 다 검열해봐라. 이렇게까지 최근에 주장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검찰, 경찰 압수수색 필요 없어. 내 계좌 추적 다 해. 얼마든지 하시라.
이렇게 지난 18일 날 국정감사에서까지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지검은 제대로 조사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오늘 고발장을 국민의힘이 낸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비리위원회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변호사비가 2억 5천만 원보다는 수십 배 더 들었을 것이다. 이런 불법적인 변호사비 대납, 이거는 뇌물수수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이 고발장에다가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빼낸 돈이 쌍방울 전환 사채를 통해서, 이 S사라는 데가 쌍방울이에요. 이제 저도 공개를 할게요. 쌍방울 전환 사채를 통해서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참고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했어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친문정당으로 되어 있죠.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보다 훨씬 2억 5천만 원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 고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다른 데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7일 날 고발했는데, 이때는 이러한 첨부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첨부 자료까지 갖다 줬으니, 자, 과연 신성 씨가 어디까지 버틸지. 물론 쌍방울 그룹에서는요, 전혀 관계없다, 사실 무근이다,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여론의 압박,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비판 여론을 계속 높여야 된다. 조국 때 결국은 광화문 함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임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만으로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나쁜 관행은 만들지 않겠다. 그 얘기해놓고 34일 만에 잘라버렸잖아요. 자른 게 뭐예요? 당시 자유한국당의 함성, 우리 국민 모두의 함성, 이것이 쌓여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사건, 특검 가자. 계속 비판 여론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입으로만 투쟁하지 말고 그야말로 단식이라도 해라. 이런 제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말하자면 압박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주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한길, 이 윤석열 후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본래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배짱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짱 없으면은 추미애한테 대통령이 사인까지 해서 징계하라고 하는데 그걸 소송하겠어요? 깡단 센 사람입니다. 어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 윤석열 총장 만난 적이 없어, 딱 오리발 내밀어가지고 부인했지만은 결국 이 김한길과 김병준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하자면 화가 나가지고 이 타협안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다 이제 사실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제 밤에 윤석열 총장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이름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국민 통합하니까 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민 대통합 위원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바꿔서 국민화합혁신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고, 이 국민화합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대표가 수락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윤석열을 통해서 새정치를 모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떠받치는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화합혁신위에 말하자면 동의할 것이다. 거기에 다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이 혁신위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선 캠프에서 이러한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서 이런 화합혁신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라든가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이 국민화합, 혁신 차원에서 내놓는 메시지가 그야말로 이재명 같이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행력을 갖고 있는, 추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 메시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구상을 했고, 이 구상에 김한길 전 대표도 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 반대하고 있는 화합혁신위 설치에 끝까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국민통합이 아니고 화합혁신이야 이거지, 아 그건 좋아, 그렇지 혁신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것을 받아줄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언론의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관심이지, 언론뿐만 아니라. 자, 왜냐하면 윤석 대표도 오늘 TBS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후보 기브앤테이크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확신이 굉장히 센 사람이다. 그래서 이 김한길을 갖다가 말하자면 통합위원회 이런 걸로 앉히려고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타협하기가. 그래서 아마도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중을 더 많이 반영하는 형태로 이 조직 선대위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자, 그래서 과연 이 추가 조율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받을 것인지가 이제 궁금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받는 게 맞다. 예, 받는 게 맞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도요, 상당히 좋아하는 호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은 우리에게 천군 만마다. 선대위 인선은 일부 보완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즉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으로써 여당의 공격 소재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명분을 줘야 돼요. 쥐도 쫓을 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장도 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정도가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받아야만 하고 받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까지도 안 받는다 그러면은요, 중이 절이 싫으면 절 떠나듯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판 여론도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또 뉴스가 또 중요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 얘기를 먼저 좀 전하겠습니다. 우선 손석희 관련 보도예요. 이 손석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손석희 전 JTBC 사장이죠. 9시 뉴스 앵커에 있었는데, 이 손석희 씨가 최근에 책을 출간했다고 그래요. 장면들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 오늘 출연했어요. 출연해서 조국 사태 때의 당시 상황과 관련된 본인의 소회를 밝혔는데, 조국 사태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참 괴로웠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다른 선택이 조금은 있기는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모든 언론도 그 당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고, 또 모든 이 여론이 결국은 조국과 윤석열로 수렴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건강한 구조는 아니었다. 물론 열심히 한 분들도 있지만은 아쉬웠던 거는 본인이나 아니면 다른 언론들도 좀 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 어젠다에 더 정착을, 더 관심을 많이 가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본질적인 문제가 검찰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손석희 사장의 언급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검찰 개혁이 본질이 아니었고 조국 사태가 본질이었었는데, 조국 사태에 대한 언론의 반발, 그리고 계속적인 의혹 보도, 그리고 야권 국민들의 그러한 언론 의혹 보도에 대한 말하자면 동조 분위기, 이런 것을 잡으려고 검찰 개혁의 카드를 꺼내서 그거를 본질인 것처럼 몰아갔어요, 정부 여당이. 그런데 그러한 정부 여당의 이런 프레임에 지금 손석희도 말려들고 있는 것이다. 말려든 게 아니죠. 손석희 머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았다? 물론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도 있었죠. 그러나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지가 않았어요.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보다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는 압박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1000만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손석희 전 앵커가 당시에도 검찰 개혁 여론이 상당히 높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챙투 끝에 지금은 그때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정당성이 덜 우인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때는 그랬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조국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그 선택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부 차원이나 개인이나 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있지 않았을까. 다 지나놓고 하는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당시 이 JTBC가 좀 헷갈리게 보도를 하는 바람에 MBC한테 이 시청률이 뒤졌어요. 추월당했어. 그거와 관련해서는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JTBC 손석희가 제대로 보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싸우고 돌다가 뭐 당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면 화끈하게 정부 편을 또 덜 들었다는 거.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지주 반정의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제 후배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애둘러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요, 작년에 참 어려운 말인데 지주 반정, 저도 뭐 잘 이렇게 못 들어본 말이에요. 듣긴 들었지만은 그렇게 우리 입에 인구에 회자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주 반정이라는 말은
든든한 기둥이 바위처럼 버틴다면 세상은 바른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는 조금 길어지는데요. 지금 이재명에게 20억을 줬다라고 최초로 폭로했던 이 인물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절민 조폭 얘기죠. 예, 근데 이 박절민 조폭 얘기와 관련해서는요, 아무래도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음 바로 이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